자, 신경의 자극 전도와 시냅스 전달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신경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뉴런이죠, 뉴런. 뉴런은 한 개의 신경세포를 의미합니다. 한 개의 신경세포를 의미하고요. 자, 뉴런의 구조와 기능을 보시면 뉴런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경세포체는 뭐냐? 핵이 있는 부분이에요. 핵. 여기 핵이 있는 부분, 여기가 신경세포체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잔가지 앞으로 나와 있죠. 여기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 자극이 오면 여기가 받아들여서 자극을 이렇게 전달해줘. 자극을 전달해 주는 건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부릅니다.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다 이런 모양은 아니에요. 약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보통 그리는데, 이렇게 점이 찍힌 부분이 있어. 그럼 여기가 신경세포체야. 여기가 신경세포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가지돌기고, 여기가 축삭돌기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신경세포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이. 요게 신경세포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앞부분은 가지돌기, 여기는 축삭돌기.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세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중학교 때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뉴런의 종류는요,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네요. 마리집 신경하고 민마리집 신경으로 나뉘는데요.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게 마리집이거든요. 근데 이 마리집 하나하나가 슈반 세포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세포가 아니겠죠. 요 뉴런 한 개의 세포에다가 마리집도 다 이게 하나하나의 세포들이니까 한 개가 아니에요. 근데 민마리집 같은 경우는 요게 민마리집이잖아요. 요게 그냥 한 개의 세포예요. 한 개의 신경세포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랑비의 결절. 여기 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마리집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예요. 절연체. 전기가 안 통하죠.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의 랑비의 결절은 전기가 통해요.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건 정기적 전달 방법인데,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쭉 전달해 준단 말이야. 축삭돌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전달을 해줘. 나트륨 이온이 퍼져나가면서 전달을 해주거든요.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의 뉴런 내에서 자극을 쭉 옆으로 확산시켜가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마리집이 있는 경우는요, 여기 절연체잖아. 절연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확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받아들인 자극을 다음 순간 옆에 있는 애가 자극으로 전달이 안 돼요. 어디로 전달이 돼요? 일로 전달이 돼요. 일로 이렇게 랑비의 결절을 통해서 자극을 전달해 줘요. 전달 속도가 어때요? 이제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도약 전도.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마리집 신경의 경우에는 신경 전달 속도가 빠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네요. 기능에 따라서 구심성이냐, 연합뉴런이냐, 원심성이냐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요. 구심성과 원심성은 중심에서 나가냐 들어오냐, 중심에서 나가냐 들어오냐. 우리 물체를 회전시킨다고 할게요. 회전하는 물체는 안쪽으로 구심력을 받고 바깥쪽으로 원심력을 받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합 뉴런 쪽으로 들어가면 구심성,
연합 뉴런에서 나가는 방향이면 원심성. 요렇게 구별을 합니다. 밑에 그림 볼까요? 여기가 연합 뉴런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연합 뉴런은 기본적으로 뇌나 척수거든요. 자,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게 구심성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거는 원심성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심성에는 감각 뉴런이 주로 구심성을 이루고요. 원심성은 운동 뉴런이 원심성을 이룹니다. 외울 때는 구심성의 기억, 감각의 기억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원심성의 이응, 운동의 이응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뉴런의 종류 잠깐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이쪽이죠. 신경 자극의 전도라고 나왔습니다. 전달이 아니고 전도.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이동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보자. 일단 신경 자극의 발생부터 이제 볼까요? 자극을 받았는데 자극이 왔는데 이걸 이제 자극이 왔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극을 갖다 잘 우리가 왔는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은요 평상시에 뉴런의 안쪽과 바깥쪽을 그걸 나눈 상태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 뉴런이야. 뉴런의 막이라고 하자. 뉴런의 한쪽 막이야. 그래서 여기가 뉴런의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인 거지. 그러면 원래는 뭐죠? 용액의 경우에는 용액이 있다고 치면 여기 양이온이 있으면 음이온도 똑같이 있겠죠.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이 같아요. 모든 용액은. 용액 전체로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전하량이.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의 경우에는요. 바깥쪽에 양이온과 음이온도 있겠죠.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을 거예요.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전하량의 총합이 양쪽이 똑같아서 극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원래라면.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억지로 에너지를 써서 극을 나눠버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걸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놈이 있어요. 요게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퍼냅니다. 세포 바깥쪽으로. 세포막 바깥쪽이겠죠. 그 다음 박혀있는 칼륨 이온은 안쪽으로 들여옵니다. 이렇게. 이거 에너지 소모가 되겠죠. 그런데 바깥으로 내보내는 나트륨은 3개. 안쪽으로 들여오는 칼륨은 2개. 이거를 이렇게 운반을 해요. 차이가 지게. 나트륨 칼륨 양쪽에 막 있는데 자꾸 나트륨은 퍼내고 칼륨은 들여오는데 나가는 건 3개요. 들어오는 건 2개예요. 그 다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칼륨 같은 경우는 이 칼륨 이온들은 칼륨이 통과하는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걸 칼륨 통로라고 하는데 칼륨 통로가 되게 많아. 나트륨 통로도 되게 많아. 우리 세포막에는. 근데 나트륨 통로는 100% 막혀 있고요. 평상시에. 칼륨 통로가 일부가 열려 있어요. 일부가 이렇게. 그래서 들어온 칼륨 중에 일부는 또 빠져나가요. 이렇게. 이 통로를 이용할 때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는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펌프를 이용할 때만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애들은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이 짓을 한다고요. 펌프를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바깥쪽이 양이온이 많아져요. 가지고 있는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박해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안쪽은 양이온의 개수가 음이온보다 적어진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이렇게 세포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을 플러스 안쪽을 마이너스로 나뉘어 놓는 것을 분국이라고 합니다. 분국. 죽어있는 애들은 이렇게 분국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애들이나 이런 분국 현상이 일어나요. 억지로 만든 겁니다. 억지로. 왜? 자극을 받으면 이 상태가 금방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니까 우리가 나 자극받았어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분국을 해놓는다. 살아있는 애들은, 죽은 애들은 안 된다. 살아있는 애들은 안쪽을 마이너스, 바깥쪽을 플러스 상태로 나뉘어 놓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렇게만 일단 기억해 둘까요? 그래서 이게 뉴런이라고 하면 평상시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국입니다. 물론 뭐 이온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 나트륨이 굉장히 많고 안쪽은 K 플러스가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놓고 이때 이제 전압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바깥쪽을 플러스 기준으로 놓고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 기준, 바깥쪽과 안쪽을. 그러면 이 전압 차이가 한 70mV 정도 난대요. 70mV 정도. 근데 바깥쪽을 0으로 기준을 잡으면 안쪽은 이제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죠. 둘의 차이가 70이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학자들이. 자, 마이너스 전압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바깥 플러스 쪽을 0으로 기준을 잡으면 안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작은 거니까, 낮은 거니까. 자, 요거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휴지전이 분국 상태일 때 전이 차이를 얘기해요. 막전이. 자, 요렇게 에너지를 써서 분국을 만들어 놨다. 요런 그림이 나오면 요게 지금 휴지전이 상태인 거예요. 됐냐? 자,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자극을 받았어요. 자극을 받으면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이게 열려버려. 이렇게 나트륨 통로들이. 그럼 밖에 나트륨 많잖아. 안쪽으로 막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쫙쫙. 확산에 의해서 막 밀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안쪽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안쪽이 여기가 자극을 받는 지점이면 안쪽이 플러스가 돼요.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 옆에는 아직은 전도가 안 됐으면 아직은 뭐 이런 상태겠죠. 그 옆쪽은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지금 바뀌어 있죠.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기가 쉽단 말이지. 자극을 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뭐 활동전이라고 돼 있는데 뭐 2번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미리 설명을 할게요.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안쪽이 플러스로 바뀐다고 지금 설명했잖아. 안쪽이 어디까지 전압이 올라가냐면 이렇게 35까지 올라갑니다. 플러스 35까지. 요거를 활동전이라고 불러요. 더 높아지진 않아요. 뭐 30이 될 수도 있고 35가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커지진 않습니다. 이게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이런 걸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다 이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보시면 탈분국이라고 나와 있죠. 분국이 깨진 거예요. 분국이 깨졌습니다. 자극을 받았나 보죠. 뉴런에 자극을 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이게 열려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바깥쪽에 많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당연히 에너지 소모 안 되는 거예요. 확산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안쪽이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이 안쪽이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안쪽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셨죠? 요걸 탈분국이 깨졌다 그래서 탈분국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통로 단백질인데요. 막단백질.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일부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이 된다고 나왔고요. 막전이가 역치 전이를 넘으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네. 이게 뭐냐면 역치라는 게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인데요.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치보다 작은 자극이 오면 우리가 몰라요. 여기서 자극이 왔는데 역치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트륨 통로 열려서 들어오다가 다시 말아요. 그냥 이렇게 끝나. 요게 그러니까 역치인 거지. 여기가 역치야, 역치. 역치 라인이야.
G라인. 근데 역치보다 센 자극 같은 경우는 그거를 뚫고 나트륨 통로 엄청 열려서 쫙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플러스 35까지. 어떤 때는 30까지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어쨌든 요것들이 최대값이야. 더 올라가진 않아. 자, 이거를 탈분국이라고 합니다. 자극을 받은 걸 느낀 겁니다. 지금. 자, 탈분국이 됐어요. 탈분국이 되면 여기가 다 자극을 줘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탈분국이 됐어요. 그러면 안쪽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옆으로 확산이 돼서 옆에 있는 애를 또 열어버려요. 이렇게. 그 옆에도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옆에가 또 이제 플러스가 돼. 탈분국이 돼. 이렇게 자극을 계속 이동을 시킨다니까. 그 다음에 또 이쪽이 열리겠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그럼 맨 처음에 이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옆으로 자극을 이동시켜 줬으니 난 할 일 다 했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런다고 여기는. 이거를 재분국이라고 해요. 재분국. 여기를 탈분국 뒤에는 다시 재분국이 된다고. 나트륨이 막 들어오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들어와. 임무 끝났어. 나트륨 통로 막아버린다고. 다시 이렇게. 그만 들어와라. 라고 막아버려. 근데 어쨌든 플러스를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대신 칼륨 있죠. 칼륨. 칼륨 통로를 열어서 칼륨을 내보냅니다.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나트륨을 못 내보내요. 나트륨 이온이 확산에 의해서 안쪽으로 들어왔어도 바깥쪽에 여전히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100개 중에서 안쪽으로 한 10개 들어왔다고 쉽게 얘기하면. 아직 90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 통로가 열리면 계속 들어온다고.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야. 나트륨 통로를. 대신 안쪽에 K 플러스가 많거든. 얘를 내보냅니다. 이걸 재분국이라고 합니다. 재분국. 자, 탈분국이 일어났던 부위에서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를 닫아요. 일단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세포 밖이 여전히 나트륨 이온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칼륨 통로가 열리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거든요. 열리면서 칼륨 이온을 대신 내보냅니다. 얘를 대신 내보냅니다. 얘가 나트륨 대신 바깥으로 확산돼서 빠져나갑니다. 나트륨 대신. 그래서 다시 전이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마이너스로 만들어 놔요. 나트륨 통로 닫히고 안쪽에 있는 K 플러스 빠져나가면서 다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이걸 재분국이라고 합니다. 재분국 과정의 특징은요. 칼륨 통로가 이제 어느 일정한 많이 빠져나갔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닫겠죠. 닫아야 돼요. 닫을 거야. 근데 얘가 천천히 닫혀가지고요. 칼륨 이온이 목표치보다 조금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 맞춰야 되잖아. 딱 못 맞춰. 하다 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과분국이 일어납니다. 과분국이 일어나면 이때 전이값은 마이너스 80mV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하나의 단서가 되거든요. 여기가 과분국이 된 거예요. 여기 값이 또 이렇게 연결하면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표 같은 걸로 여기서 전이값을 주거든요. A 지점 현재 전이값이 마이너스 80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과분국이 된 거죠. 뉴런에서 여기가 A 지점이라고 하면 얘는 지금 자극이 여기 도착하고 한참 지난 거예요. 자극은 절로 가버리고 A 지점은 뭐야? 저기 분국 상태에서 탈분국되고 그 다음에 재분국되고 재분국의 끝인 과분국 과정까지 온 거란 말이죠. A 지점은 자극받아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게 A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극은 A를 지나서 한참 앞쪽으로 갔겠죠. 뭐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쭉 앞으로 가 있겠죠. 건드린 지 한참 됐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 푸는 단서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냐? 자, 이렇게 재분국이 끝났어. 재분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 재분국이 끝났어. 그럼 4번. 재분국 끝나면 다시 뭐가 돼? 이제 분국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왜? 바깥쪽에 나트륨이 대신 나갔잖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이게 계속 작동하면서 박혀 있는 K 플러스 갖고 와. 응? 안쪽에 있는 Na 플러스 바깥으로 보내. 이거 펌프가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야. 얘는 항상 작동하고 있는데 그 자극을 받았을 때 통로가 열리면 그 들어오는 양이 펌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탈분국도 되고 재분국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자극을 옆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 이거 제가 전도라고 그랬죠? 전도에 대한 얘기. 여기 나트륨이 지금 탈분국이 됐네. 자, 여기가 현재 탈분국이야. 안에 들어온 나트륨은 양이 많아지니까 옆으로 또 확산될 거라고. 나트륨이 옆으로 확산되면서 통로를 또 건드려. 통로가 열려. 여기가 이제 탈분국이 됐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지점은 재분국으로 가야 되겠지. 재분국 지나서 시간이 더 지나면 분국 상태가 되겠지. 맨 처음에 최초의 자극받기 전에 분국 상태가 되겠지. 펌프에 의해서. 아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자극이 하나의 뉴런에서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그러니까 신경의 자극 전도는요. 정기적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정기적 신호. 또 읽어보시고 탐구자료창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거의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쪽에 자극 전도는 앞에 있는 개념 설명으로 선택지 골라라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그냥 이 계산 문제로 나오죠. 뭐 가도 있고 나가 있는 가는 뭐예요? D1과 D4, D1부터 D4 지점. 그다음에 자극을 준 위치, 자극을 D1에 줬나 보네요. 여기 D1에 자극 줬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나그림은 각 지점 D1, D2, D3에서의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막전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각 점에서 요거 보고 D1, D2, D3의 전이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보자고요. 이 신경에서 신경자극 전도 속도는 1cm per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3승 있죠? 밀리세컨드. 자극은 한 번만 줬답니다. 자, 1밀리초당 1cm 이동한대요. 이렇게 놓으시고 어디 보자. 기억 문제. 기억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경고된 시간이 4밀리초일 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4밀리초면은 4cm 이동을 했겠죠. 전달 속도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요거 일대 각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과 막전의 변화가 진행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풀어 놓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밀리초일 때 자극이 줬죠. 4밀리초면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자극이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거꾸로 가면 돼요. D4 지점엔 지금 막 도착을 했어요. 자극이 이제 D4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시간이 안 지났죠. D4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 자극이 이제 막 도착을 했네. D4의 값은 마이너스 70인 거예요. 그 다음 D3를 보자고요. D3까지가 지금 2.5cm네요. 거리가. 그죠? 그럼 D3까지 2.5초의 시간이 걸렸겠죠. 2.5밀리초 자극이 오는데. 그죠? 2.5밀리초 시간 쓰고 건드리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네요. 여기 지나간 시간 얼마? 1.5밀리초. 그러면 D3 입장에서는
자극이 도착하고 1.5mC가 지난 시간이야. 얘는 지금. 도착하고 1.5mC가 지났네. 여기 있네. 찾아서 읽어보시면 플러스 30. D3의 현재 전위는 플러스 30이 됩니다. 이렇게. D2는 센치 보시고 1.5cm네요. 그럼 1.5mC 이동하는데 여기 시간 걸렸고 1.5mC 시간 썼고 총 4mC 중에 나머지 2.5mC는 막전이 변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럼 2.5mC를 여기서 찾아요.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마이너스 60이네요. D2는 전위가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그 다음 D1은 자극이 지나간 지 얼마가 지났어? 4mC가 지나갔지. D1의 경우에는 4mC 여기서 찾아서 읽으시면 마이너스 70이 되겠네요. 분국 상태.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거리 따져보시고 여기 그 거리까지 가는데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찾았고 그러면 4mC에서 빼면은 그게 막전이 변화시키는 시간이겠죠. 4에서 빼면 2.5 여기 1.5 여긴 빵 이런 식으로 요 시간을 요 그래프에서 찾는 겁니다. 4.4mC 찾아서 그때 저니까 읽으면 돼요. 요거는 읽는 법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탐구자료처럼 나온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값을 찾았잖아. 우리가 이 그림 보고 저거를 순서대로 안 줘. 실제 문제에서는 표로 그냥 막 지 맘대로 줘. 맘대로 줘.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또 여기도 마이너스 70 이렇게 주는데 이건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찾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저걸 막 섞어서 주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마이너스 80짜리를 꼭 하나 껴줍니다. 마이너스 80을 꼭 하나 껴줘요. 문제 중에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니 딱 보니까 3이네. 마이너스 80인 지점은 어디니?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자극이 지나가고 3mC가 지나야 돼. 자극이 지나가고. 그러면 1초당 1mC당 1cm 이동하니까요. 여기 지점 1cm 요 지점은 자극이 이동하는데 1mC. 그다음에 이쪽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3mC잖아요. 3mC 동안 요런 변이를 갖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80 가분극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한 군데는 마이너스 80을 줘가지고 마이너스 80을 준 거를 기준으로 이 숫자들이 맞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야. 어떤 놈은 자극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3으로 나와. 문제가 3cm per 밀리초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D1 지점 여기 1cm 지점이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80이라고 줬어. 문제. 그러면 D1에서 자극이 출발했나? 계산해 보시면 안 맞죠. 여기 가는데 1cm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 밀리초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나머지가 뭐야? 3분의 7이잖아. 총 4니까. 아니지. 3분의 11이네. 그지? 3분의 11이면은 뭐야? 거의 이쪽에 가까운데 이 80이 안 나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야? 자극의 전달 속도가 빠르죠. D4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cm 오는데 1mC 쓰고 1mC 사용했고 그럼 나머지 총 4mC 중에 3mC는 막전이 변하는 데 쓰겠죠. 3mC 딱 마이너스 80. 오. 아,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D4에서 출발한 거구나. 이렇게까지. 출발도 어디서 출발하는지 안 준다. 어떤 경우는. 요거는 탐구 자료니까 D1이라고 여기서 줬다라고 나오지. 문제들은 이거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자네들이. 여기서 출발시켜보고 맞는지. 이쪽에서 출발시켜보고 맞는지. 이거 해야 돼요. 딱 보고 그냥 알아? 아, 뭐 그런 애들은 대박인 거지. 난 모르겠어. 딱 보고 해봐야지 알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이거는 자극이 셀 수가 있잖아. 자극이 세면 이 전위 값이 쫙 높아지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극이 세면 빈도가 많아집니다. 여기 보면 T는 빈도가 많죠? 여기보다는 그죠?
자극이 세지면 빈도가 많아진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최대값은 똑같아요. 그 다음 신경 자극의 속도는 누가 빠르냐, 마리집이 있을 때 빠르냐, 굵기가 두꺼웠을 때 빠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만 보시면 돼요. 마리집이 있는 게 빨라요. 일단 마리집이 도약전도 때문에. 마리집과 민마리집의 경우에는 누가 빠르냐 보면 랑비의 결절에서 여기 있네요. 도약전도가 발생하니까 빠릅니다. 마리집 신경이 있는 게. 굵기가 똑같다면 얘가 빨라요. 네, 굵기로 보면 굵은 게 더 빨라요. 지름이 클수록 더 빠르다. 두 가지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뭐 A는 굵기도 굵고 마리집도 있으니까 제일 빠르겠네요. B하고 C는 굵기는 똑같은데 B에 마리집이 있으니까 B가 빠른 거고, CD는 C가 굵으니까 C가 빠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는요, 제목이 전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신경신호의 시냅스 전달. 요거는 뉴런이 있고 이쪽에도 뉴런이 이렇게 있어. 뉴런이 우리 몸에 한 가닥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전깃줄인데. 자, 그래서 요 뉴런 내부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다가 자극을 주면, 여기다 자극을 주면, 중간에다 줬으니까 이쪽으로 자극하고 이쪽으로도 가요.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걸 전도라고 했죠. 전도인데 뉴런과 뉴런을 또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끊어져 있네. 이 틈이 있네.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 이 틈을, 요런 틈은 전기줄이 끊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학 물질을 뿌려요. 이렇게 화학 물질을 뿌려서 자극을 이동시켜 줘요. 요거를 전달이라고 해요. 이쪽으로는 가지돌기니까 이쪽으로 자극이 가도 저 앞쪽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요 후단 축삭돌기 말단에서만 전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은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자, 요걸 전달이라고 하네요. 자, 시냅스 그 틈을 얘기를 합니다. 뉴런과 뉴런의 틈. 자, 그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 화학적 신호로 이걸 전달이라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 일반적으로 아세틸 콜린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을 분비합니다. 여기 축삭돌기 말단에는요, 이러한 시냅스 소포가 많이 있어요. 이런 소포가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요 시냅스 틈, 요 틈에 이 화학 물질을 이렇게 분비한다 이런 얘기죠. 물질 이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명칭하고. 뭐 그러시면 되고, 뒤에 탐구 자료청은 화학 물질이 진짜 관여하냐 뭐 그렇게 그걸 확인하고 싶은 실험인 것 같네요. 자극을 줬어요. 쭉 자극이 쭉 심장에 자극이 도착을 했네요. 네, 그래서 심장이 팔떡팔떡 뛰었나요? 어떻게 됐죠? 자극을 줬는데 아이고 수축력이 감소가 됐네. 그러면은 부교감 신경을 건드렸나 보네. 부교감 신경, 그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나 보네요. 심장이 덜 뛴 거 보니까. 자, 그래 심장이 덜 뛰었어. 그래 심장 뛴 요 주변에 있는 생리식염수를, 여기 있는 생리식염수들을 뽑았어. 뽑아가지고 2번 심장에 똑똑똑 떨어뜨린 거야. 얘 신경으로 뭘 자극 주지 않았거든. 근데 얘 이쪽에서 퍼온 생리식염수 떨어뜨렸더니 얘도 느려집니다. 심장 뛰는 게. 자,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저 앞에 있는 뉴런 A에서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됐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달은 뭐다? 화학적 신호. 전도는 전기적 신호.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건 방향성. 축삭돌기에서 다음 가지돌기로 전달이 된다는 거. 여기 축삭돌기, 가지돌기 이렇게 전달돼요. 자극을 여기다 줬군요. 자극을 여기다 줬으면 이쪽으로는 전달이 당연히 안 되죠. 이쪽으로만, 여기 전도된 뒤에 이쪽으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뭐 그 얘기고요. 방향성 얘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뭐 약물, 시냅스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 그냥 각성제 이런 것들이 각성제다. 이 시냅스 사이에 그 뭐죠? 신경 전달 물질을 좀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주는 건가 봐요. 그죠? 진정제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좀 억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코로 알코올 같은 경우 또는 수면제 이런 것들. 예, 환각제는 뭐 저기 막 비정상적인 시냅스 전달을 일으켜서 환각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냅스 소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잖아. 이게 다음 그 뉴런에서 얘네들 이제 자극을 받아들여서 여기는 뭐 나트륨 통로가 또 뭐 열리든지 뭐 이렇게 자극을 받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 물질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역할이 끝냈으면 회수가 돼요. 여기 또 회수가 된다고 이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다시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뿌렸다 회수되고. 근데 이런 물질들은 이걸 막아버려. 그럼 얘네들이 여기 계속 머무르잖아. 그게 마약이요. 완전 비정상적인 상태. 손에서 레이저 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약물은 오남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예. 자, 관련 문제 좀 네, 이렇게 자극의 전도에 관한 것들 문제 잘 풀어보시고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신경 써서 잘 풀어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